오빠, 요즘 진짜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연락한 적도 없고, 가끔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어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것도 3주가 지났어. 그랬나? 미안.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있는 거지? 이번 주말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선약이 있어서. 뭐, 이 정도면 오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해?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뭐라고? 귀찮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귀찮다는 걸 귀찮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 너 진짜 눈치 없는 거 알아?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여기서 내 눈치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내가 이 정도로 티를 내고 있으면 너 쪽에서 알아서 눈치채고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둔할 줄은 몰랐네. 아니면 다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봐. 지난달에 너 취해서 먼저 집에 들어간 날 있잖아. 너가 친구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셋이 만나서 놀았을 때. 유경이? 유경이 소개시켜준 날? 그래, 유경이. 너 먼저 집에 가고 나서 우리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의심조차 안 했던 거야? 유경이는 나랑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어. 서로 남자친구 생길 때마다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보여주던 사이였는데. 그래, 너는 그랬겠지. 근데 유경이는 너랑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더라. 너 먼저 보내고 우리끼리 아침까지 방 잡고 술 마셨어. 과연 우리가 술만 마셨겠어? 진짜야? 지금 오빠가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궁금하면 한번 유경이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던가. 우리는 벌써 사귄 지 20일이 넘었거든. 뭐? 20일? 지난달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 주말에 너랑 안 만나고 내가 뭘 하고 있었겠냐? 적당히 눈치채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랬는데 꼭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어이가 없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그동안 날 갖고 논 거야? 내가 갖고 놀았냐? 너가 눈치가 없던 것뿐이라니까.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바람 피우는 거 눈치채고 헤어지자고 했겠지. 넌 어떻게 3주나 버틸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 용서할 것 같아? 미안,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유경이한테도 따로 뭐라고 하진 말아줘. 남녀 관계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잖아. 제게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슬픔보다는 분노에 몸서리쳤어요. 나를 배신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바람을 피운 제 친구와 저는 서로 인스타그램 친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제 친구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란 듯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며 또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고 전 남자친구는 제 친구에게 선물로 작은 귀걸이를 선물해 주었어요. 엄청 비싼 브랜드까지는 아니었지만 검색을 해보니 30만 원 정도 하는 귀걸이였고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SNS에 사진을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뭐야? 갑자기 그런 걸 올리는 이유가 뭔데? 뭐가? 어차피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 내가 뭘 올리던 무슨 상관이야? 아니, 갑자기 내가 너랑 만날 때 사준 선물을 왜 올리냐고. 그냥 우리 추억이 이대로 잊혀지는 게 아쉽잖아. 오빠는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어? 난 그게 잘 안 되더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사진 올리면서 추억을 하고 싶어. 추억을 하건 말건 그건 너 마음인데. 너가 사진을 올리면 그걸 유경이가 보게 되잖아. 꼭 그런 사진을 올려야겠어?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사진을 뭘 올리던 말던 그것까지 허락받아야 해. 나한테 신경 끄고 오빠 할 일이나 잘해. 괜히 쓸데없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밤늦게 연락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이상한 사진만 안 올리면 나도 이럴 이유 없다니까. 너 때문에 어제부터 유경이랑 계속 싸우고 있잖아. 이미 헤어졌는데 그런 사진 좀 올리지 말라고. 무슨 사진을 올리던 말던 내 마음이야.
나한테 신경 쓸 시간에 유경이한테나 잘해. 괜히 두 사람 싸우지 말고. 너 때문에 싸운다고 너 때문에. 아무튼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제발 그런 사진 좀 올리지 마.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라고. 혹시나 해서 예전에 저희 사귈 때 받았던 비싼 선물 사진을 올려놨더니 제 생각보다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았어요. 1주년 기념일에 받았던 1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지갑이었는데 그걸 올려놨더니 제 친구가 사진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비싼 지갑을 사주고 자기한테는 겨우 30만 원짜리 귀걸이를 사줬냐며 따졌겠죠. 전 남친이 저렇게 사진 올리지 말라고 화를 내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제 친구 인스타그램에는 3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핸드백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더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원래는 저도 적당히 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에 또다시 사진을 올렸고 이번에는 사진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바로 전 남친에게 또 연락이 와버렸어요. 야, 너 진짜 1억이야? 애초에 그 가방은 내가 사준 것도 아니잖아. 글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누가 사준 거더라? 누가 사주긴 너네 엄마가 사줬겠지. 나한테 그런 비싼 가방 사줄 돈이 어디 있어? 오빠가 카드 12개월 할부 긁어서 나한테 사준 거 아니었어? 1년 내내 할부금 갚으면서 나만 생각하겠다고 했잖아. 너 자꾸 이럴래? 빨리 그 가방 내가 선물한 거 아니라고 말해. 유경이가 지금 완전 오해하고 엄청 화내고 있다니까.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 유경이한테도 똑같은 가방 사주면 되는 거지. 아, 똑같은 거 사주면 기분 나쁘려나? 더 좋은 거 사주면 되잖아. 아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유경이 내 옆에 있으니까 빨리 사실대로 말해. 그래야 오해를 풀지.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제 나한테 이런 거짓말까지 시키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다, 오빠. 야, 진짜 너 나한테 왜 이러냐고. 솔직하게 말해. 그 가방 내가 사준 거 아니라고 말하라니까. 아무리 헤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추억까지 다 거짓으로 바꾸려고 해? 추억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됐다, 말을 말자. 너 진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전에 엄마가 선물로 사준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마치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준 것처럼 글을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그 사진을 본 제 친구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저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석 달도 못 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잃고 남자친구도 함께 잃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 제 속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인간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수를 한 기분이었고 이제는 저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당신 오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마트에서 뭘 살 게 있다고 장을 5만 원어치나 본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택시를 타고 그래? 당신 돈 많아? 부자야? 로또라도 됐어?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집에 샴푸도 얼마 없고 치약도 똑 떨어졌잖아. 인터넷으로 사면 또 쓸데없이 택배 온다고 당신이 싫다면서? 기껏 퇴근하고 마트 들러서 사왔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오랜만에 마트 간 김에 반찬거리도 좀 샀어. 그리고 나서 짐 들고 집까지 걸어가기 힘들어서 택시 좀 탔는데 와이프가 기본 요금 거리에 택시 탄 게 그렇게도 아까웠니? 아니, 기본 요금이 나오는 정도의 거리는 걸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운동도 할 겸 좀 걸어다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진짜. 나 이런 식이면 기분 나빠서 살림 안 할래. 앞으로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사오던지 전부 당신이 직접 해.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당신한테 용돈 생활비 받아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일하면서 월급 받고 맞벌이 하는데 대체 왜 생활비 통장을 당신이 일일이 간섭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관리 안 해주면 당신은 한 달 생활비를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끝낼 사람이야. 그래도 용돈은 어떻게 쓰는지 내가 전혀 참견 안 하잖아. 개인적인 돈은 당신 마음대로 쓰고 생활비 같은 돈은 나도 같이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뭐라고? 내가 그 정도 사리분간도 못하는 사람 같니? 당신이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 쓰라 하고 나한테 맡겼으면 날 믿어줘야지. 매번 사사건건 전화해서 이러면 내가 피곤해서 어떻게 당신이랑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면 돈 한 푼 아껴 쓰는 버릇을 들여. 나는 당신이랑 결혼 전에 나 혼자 살 때는 한 달 생활비 30만 원이면 충분했어. 매달 60만 원씩 주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월말만 되면 돈 없다고 난리인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6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 잘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아껴 쓰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돈 쓸 때마다 혼나면 나중엔 아예 돈 쓰는 것 자체가 싫어질 거야.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 없었어. 친정부모님도 쓸 거 다 쓰면서 우리 오빠랑 나랑 둘 키웠고, 솔직히 시부모님보다 우리 친정이 훨씬 잘 사시잖아. 그거야 옛날에는 집만 한 채 사놓으면 재산이 저절로 늘어났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우리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집 살래? 아끼고 아껴서 살아도 마흔 전에 될까 말까야? 아무리 그래도 가끔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고 치킨에 맥주 정도는 괜찮잖아. 어떻게 매일 거지 같은 반찬에 풀뿌리만 먹고 살아? 우리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아껴.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땐 돈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애는 낳고 싶니? 남편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짠돌이입니다. 저도 물론 아끼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남편 말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일은 적당히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정말 너무 지독한 구두쇠라는 점이 같이 사는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달 용돈으로 서로 20만 원씩 쓰고 한 달 생활비로 딱 60만 원을 체크카드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공과금까지 그 돈으로 내라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먹고 있고 쓰는 것 자체를 6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저는 매달 돈 때문에 너무 쪼들리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쓸 건 다 쓰고 사시는데 이제 30대 한창 나이에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겨우 1,000원짜리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 사는 제가 가끔은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저한테 준 생활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바로 남편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바람에 조금이라도 돈을 쓰는 순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연락이 와요. 진짜 뭘 살 때마다 매일 잔소리를 들으니 남편 말대로 돈 쓰는 것 자체가 싫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3년인데 지금까지 남편에게 기념일 한번 챙겨받은 적 없었습니다. 여보, 나 핸드폰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바꿔야겠다. 액정 깨진 것도 점점 더 커지고 배터리 만땅 충전해도 반나절도 안 가. 나 다음 달 생일이니까 올해 생일 선물 겸 해서 핸드폰이나 바꿀게. 핸드폰? 당신 그거 아직 4년도 안 됐잖아. 멀쩡한 물건을 왜 새로 사? 깨진 액정은 AS 센터 가서 새로 고치고 배터리는 좀 서비스로 중고 배터리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돼. 아직 2년은 더 쓸 수 있으니까 더 쓰다가 고장나면 그때 바꿔. 내가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값 30만 원 하는 작년 모델로 바꾸려고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줬는데 바가지 씌우지도 않고 기계값만 내면 지금 우리 쓰는 알뜰 요금제 계속 써도 상관없대. 30만 원. 무슨 핸드폰에 30만 원을 쓰려고 그래? 전화만 잘 걸리고 카톡만 보낼 수 있으면 됐지. 정 사고 싶으면 중고 당근 나라에서 10만 원 아래로 찾아봐. 아 진짜 내 생일 선물로 사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명품 가방을 사달란 것도 아니고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 31에 생일 선물로 30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라니까?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봤자 뭐 하려고? 그냥 전화만 걸리면 그만인데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10만 원짜리 알아보던지 아니면 그냥 계속 써. 됐다 됐어. 당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핸드폰이 박살나서 가루가 될 때까지 쓸 테니까 바꿔줄 필요 없어. 잘 생각했어. 앞으로 2년은 더 쓸 수 있다니까? 이게 작년 생일이었고 그때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인데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먹고 싶다고 한 번만 배달시켜 먹자고 하면 남편이 좀 기다려보라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시장에서 파는 통닭을 사오거나 아파트 앞 트럭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사오더군요. 그게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2만 원만 내면 방금 튀긴 바삭한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한 즐거움조차 허락 안 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내 인생이 너무 무기력한 것만 같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고 결국 지난주 제 생일 때였습니다. 작년에 핸드폰 사건도 있고 해서 남편에게 선물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좋아하는 카페의 커피 기프티콘도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채워지질 않고 허전해서 퇴근길에 저도 모르게 집 앞에 빵집에 들어가서 케이크 한 판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고, 가만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편이 제 생일 케이크를 사준 적이 없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에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남편에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뭐야? 당신 파리바게트에서 3만 원을 갑자기 왜 썼는데? 빵 먹고 싶으면 시장 안에 있는 옛날 빵집을 이용하라고 했잖아. 거기 빵 하나에 무조건 1,000원이라고. 야, 오늘은 내가 너랑 싸우고 싶은 기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거야? 나는 그 빵 하나도 안 먹을 거니까. 당신 다음 달 용돈에서 3만 원 차감할게. 진짜 개떡같은 인간아. 내가 너랑 지금까지 왜 살았을까 싶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아니? 오늘이 목요일이지 무슨 날은 무슨 날이야. 갑자기 왜 말을 돌려? 확실하게 이야기해. 당신 용돈에서 3만 원 뺄 거라니까? 빼던지 말던지 너 마음대로 하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오늘 내 생일이야.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생일 선물을 한번 해준 적 있어? 아니, 선물은 그렇다 치고 케이크나 꽃이라도 한번 사다 준 적 있냐고. 30 넘어서 그런 걸 뭐하러 챙겨? 당신이 애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 생일마다 내 용돈으로 케이크 사서 불 붙여줬고 소고기 넣은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어. 너 나랑 뭐하러 결혼했니? 돈 벌어줄 사람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나 혼자 좋으려고 그래? 집 살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케이크는 당장 가져가서 환불해. 싫어. 환불 안 해. 그거 환불 안 하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너한테 생활비 더는 못 맡기겠어. 오늘 당장 카드부터 가져와.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생활비 통장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나도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할 테니까 너 혼자 아껴서 집을 사던지 건물을 사던지 너 마음대로 해. 뭐야,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너가 애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린애처럼 굴 거야? 어린애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하자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랑 결혼하고 하루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본 적 없어. 그냥 조금 덜 모으더라도 쓰고 싶을 때는 돈 쓰면서 편하게 살래? 너 진짜 바보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해. 그건 없이 살아온 너한테나 그런 거지. 난 너처럼은 못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해. 누가 이혼하자면 못할 줄 알아? 대신에 너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6대 4로 할 거야. 당신은 이 와중에도 돈 이야기가 하고 싶니? 그래, 내가 생활비 조금 더 많이 쓴 건 인정하겠는데 왜 내가 너보다 돈 더 버는 건 이야기 안 하니? 너 월급 260만 원 벌어올 때 나는 300만 원 이상 벌어왔잖아. 버는 것보다 아끼고 모으는 게 더 중요한 법이야. 너가 300 넘게 벌어도 나 없었으면 그 돈 다 쓰고 얼마나 모았겠어? 내가 너랑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을 말아야지. 그냥 정확히 반반 갈라. 여기서 더 싸우고 싶으면 기어코 변호사 사서 법정까지 가던지. 변호사 사는 것도 돈이잖아. 그냥 너 말대로 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고 후회하지 마. 절대 후회 안 해. 너랑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후회였어. 돈 벌게 해줄 수 있었는데 너도 참 생각이 짧다.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고 저는 혼자 회사 근처 오피스텔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는데 왠지 지금은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남편 눈치 보며 3년 살았더니 이제는 누군가 같이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혼자 돈 모으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남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을 때마다 내 생일 케이크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신혼을 포함해 결혼 생활 3년 동안 생일 선물은 고사하고 케이크나 빵 쪼가리 한번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한 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껴서 엄청난 부자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시부모 사는 꼴을 봐도 그 인간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항상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질이 궁상떨며 아끼고 사는데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항상 돈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쓸 거 다 쓰면서도 또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며 살고 싶어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절약도 절약 나름이지 구질구질한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질색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강변역으로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9시 버스니까 그거 타고 놀이공원 도착하면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래, 나도 놀이공원은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오빠는 차 살 생각 없어? 차, 왜 또 그 얘기야? 저번에 다 얘기 끝났잖아. 아니,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차 한 대쯤 있어도 괜찮지 않아? 막말로 오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불안한 것도 아니잖아. 서울 사는데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집에서 걸어가면 15분 거리인데.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야. 괜히 차 사봤자 어디 끌고 다닐 곳도 없고 평소에 세워놓을 곳도 없다니까. 15분 거리라도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고 좋잖아. 주말에 한 번씩 나랑 데이트를 해도 차가 있으면 서울 근교 양평이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좋고. 가끔 일 끝나고 저녁에 바다 보러 인천으로 한 번씩 드라이브 갈 수도 있잖아. 너 퇴근 시간에 인천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 선배가 인천 사는데 처음엔 지하철 타기 싫고 멀다면서 차로 출퇴근하더니 요즘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녀. 차로 다니면 시간이 2배가 더 걸린대. 아, 그래도 차가 있으면 내일 놀이공원 갈 때도 굳이 버스터미널까지 안 오더라도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서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들 차가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랑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차가 전혀 필요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수천만 원씩 써서 비싼 차를 사고 보험료에 기름값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차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 언젠가 결혼해서 살 거라면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게 너도 낫지 않겠어? 누가 그런 비싼 차를 사재? 나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여자 아니야. 외제차나 비싼 차 말고 그냥 남들 다 타고 다니는 평범한 차 있잖아. 평범한 거. 그냥 싼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 남자친구 차 타고 데이트 좀 해보자. 이제 곧 날도 더워지는데. 차에서 에어컨 맞으면서 다니고 싶어. 추울 때 더울 때 여자가 밖에서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진짜? 진짜로 사는 거야? 오빠 무슨 차 살 건데? 그냥 아무거나 된다면서. 무슨 차인지 그게 왜 중요한데? 아니야. 그냥 오빠 맘대로 해. 난 진짜 차만 있으면 돼. 알겠어.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내일은 늦지 말고 나와. 버스 8시 50분에 타야 해. 알았어. 내일 봐. 빨리 오빠가 차 샀으면 좋겠다. 제게는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 다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내년쯤 결혼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저는 운이 매우 좋게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지하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매일 저녁 주차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을 느껴요. 가끔 한 번씩 여자친구와 멀리 여행을 가거나 꼭 차가 필요할 때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차를 빌릴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사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자친구의 불만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하게 되었죠. 오늘 어때? 내 차 타고 데이트 처음 해봤는데 괜찮았어? 오히려 주차 신경 쓰고 차도 엄청 막혀서 별로지? 아니, 차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오빠 그 차 얼마 주고 산 거야? 안 샀어. 예전에 우리 형이 결혼하기 전에 타던 차였는데. 애 낳고 새 차로 바꾸면서 엄마한테 준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운전을 잘 안 하셔서 지하주차장에 맨날 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오빠가 산 건 아니네. 당분간 연습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지. 나중에 새로 살 거지? 아니 별로. 지금은 그럴 생각 없는데? 둘이 주말에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왜?
차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차가 오래되긴 했더라고. 아까 도로 달릴 때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12년 됐으니까 당연히 좀 낡은 차긴 하지. 근데 우리 형이 엄마한테 줄 때 정비도 새로 싹 하고 내가 어제 새 차도 싹 해서 깔끔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난 이렇게까지 작은 경차인 줄은 몰랐어. 경차가 뭐가 어때서? 둘이 타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세금 혜택도 많고 어딜 가면 주차비도 저렴하거든.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아?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저희 형이 2년 전에 장가를 가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엄마에게 주고 갔어요. 그때도 10년이 넘은 모닝이라는 작은 차였는데 정비도 새로 싹 하고 손을 봐놓으니 아직 한참 더 탈 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얼마나 차를 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어차피 큰 차를 새로 사야 하니까 당분간 엄마 차를 제가 가져가서 타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수천만 원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참아주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친구들 모임을 저희 집 근처에서 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술 취한 여자친구가 혼자 밤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차로 데려다 준 건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죠. 어제는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응, 방금 일어났어.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대화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좀 아프네. 그럼 뭐라도 시켜 먹고 해장해. 오늘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근데 오빠, 어제 나 왜 데리러 온 거야? 내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응, 아니 그냥 너 술 먹고 그 시간에 택시 타고 간다니까 불안해서.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택시 타면 위험하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오면 오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내가 큰 길까지 나가 있었을 텐데. 뭐하러 그래? 어차피 우리 집 근처라서 내가 골목길 지리도 다 아는데. 편하게 집에 가니까 좋았지? 오빠, 그 자리까지 데리러 온 건 정말 고마워. 근데 내 체면도 생각해줬어야지. 무슨 체면? 내가 데리러 가서 너 체면이 떨어졌어?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상한 경차 타고 다니는 걸 내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경차 타고 다니면 창피한 거야?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최소 그랜저 정도는 탄단 말이야. 아니면 다 외제차야? 아니,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 중반일 텐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다들 돈을 엄청 잘 버나 보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외제차 타고 다닐 형편은 못 돼. 누가 오빠한테 외제차 타라 그랬어? 아니, 최소한 내가 차 사라고 했으면 그랜저 정도는 살 줄 알았지. 다 썩은 경차 타고 올 줄 알았나?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랜저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옵션 조금 넣고 뽑아도 4천이 넘어.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돈 써서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오빠는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남들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친구들은 차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외제차 탄다는 그 사람들은 집은 샀대? 어차피 오빠도 집 못 샀잖아. 그럼 차라도 좋은 걸 타고 다녀야지. 난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당장 집이 왜 필요해? 아, 정말 너랑 요즘 들어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뭐라고? 나도 똑같거든? 오빠 보면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서 숨 막혀. 맨날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언제 즐기고 살래? 너 친구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비싼 호텔이나 오마카세 먹으러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럼 너도 그런 남자 만나. 나 이제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 주제에 넘는 사치 좋아하고 남들 보는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알았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겨우 차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거기에 새로 만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물이 들더라고요. 자꾸 10만 원도 넘는 비싼 식당을 다니거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최근 들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확실하게 아니구나 싶네요.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고 부모님이 부족한 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내년에 결혼을 했으면 바로 적당한 신혼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외제차나 타고 싶고 남들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랑은 안 맞는 거죠. 여보,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회사 올해도 연봉 동결이래. 작년에는 진급도 안 시켜주더니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아파트를 너무 무리해서 빨리 샀나 봐.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는 갔어야 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원룸촌에서 아이 키울 수는 없었잖아. 내가 퇴근하고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더 벌어볼게.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아이를 맡겨놓을 곳만 있으면 나도 다시 학원에 일하러 나가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가까웠어야 애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매달 추가로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이 얼마쯤이야? 2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갈 거야. 내가 다시 일만 할 수 있으면 못 갚을 것도 없을 텐데. 잠깐만,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돈 조금씩 받고 집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중학생까지는 영어 수학 가르쳐줄 수 있거든. 공부방?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당신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건 당신 전문이니까. 일단 공부방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거 먼저 알아봐야겠다. 만약에 공부방 잘 되면 당신도 대리운전이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내가 애들 수업하는 동안 당신이 애 보고 있어야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알겠어. 당신이 공부방에서 대박이 나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도 알아서 볼게. 대박까지는 몰라도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시작한 공부방은 첫 달에는 2명의 초등학생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현재는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5명의 제법 큰 공부방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파트 저희 같은 라인 입주민들에게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동의 절차도 구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파트 구입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구입했었는데 그 덕분에 층간소음 민원이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이웃분들께서 젊은 애엄마가 먹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저희 아파트 라인 주민분들에게 작은 선물 돌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원에서 수업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이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학원 다니던 시절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죠. 이 지역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지역이라 주위에 아직 학원이 많지 않은 것도 제 공부방에 학생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뿐만 아니라 저희 새가족 생활비 정도는 너끈히 공부방 운영으로 뽑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지만 시댁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 그 공부방인지 뭔지 당장 그만둬라. 집에 애들이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집 애들 봐주느라 정작 너가 애 키울 시간이 없잖니. 어머님, 요즘은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죠. 당장 아파트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 나앉을 뻔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쉬지도 못한다면서? 너 공부방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도 남편한테 보라고 맡겨놓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아껴서 살림하는 게 집에 있는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외벌이로 살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세상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집안의 개고양이도 다 돈 버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동안 고생하다가 이제야 조금 자리 잡았는데 겨우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하신 건가요? 너한테 돈이 그렇게 중하냐? 나는 옛날에 아들, 딸 둘 키우면서도 바깥 양반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살고 저금하고 다 했어. 아끼고 살면 지금 너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네가 괜히 일만 만들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저희 힘들 때 뭐라도 도와주거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돈 보태달라 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시부모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안 지고 받아친다니까?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래? 여자가 애 낳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가 돈을 좀 벌면 이제 살림도 나아졌을 텐데. 진짜 시댁에는 용돈 한 푼 안 줄 생각이냐?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용돈은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 수업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휴,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집안에 변변히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이 20여 년 전에 구입한 방 2개짜리 빌라가 전 재산이고 어머님은 그래도 본인 수중에 빚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 인생의 큰 자랑이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 도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일찌감치 포기하고 두 사람 모은 돈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가끔 한 번씩 연락해서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도 몇 년째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더니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결혼할 때 한 푼 준 것도 없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싹 털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용돈 이야기가 할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심호에 이어 며칠 후에는 눈치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는 신우이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2살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한 것도 저희보다 신우네가 1년 먼저 들어와서 살았었죠. 옳게. 요즘 공부방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이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참에 나도 우리 아들 올케네 공부방이나 한번 보내볼까? 동민이요? 동민이는 지금 학교 끝나고 다니는 학원만 3개라면서요. 아직 저학년인데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동민이가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데. 나보다도 우리 애가 훨씬 바쁘다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어른들보다 바쁘게 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아니, 옳게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발이 넓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동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놓고 애들 보낼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올케한테 공부방 다닐 만한 애들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아, 동민이 반 친구들이요? 저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역시 올케는 배운 사람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하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올케네 공부방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소개비를 달라, 이 말인 거지. 네? 소개비요? 애들 공부방 비용에서 소개비를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열심히 영업하러 다니는 거지. 애들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씩 어때? 내가 최소 10명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씩이나요? 저희 공부방 일주일에 5일 봐주는데 얼마 받지도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5만 원 떼주면 뭐가 남겠어요? 괜히 제 몸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있는 애들이나 잘 가르칠게요. 5만 원이 뭐가 많아? 사람이 좀 크게 볼 줄 알아야지. 나한테 5만 원 떼주고 나서 애들을 훨씬 많이 보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올케한테 이득 아니야? 그 많은 애들 오면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싫어요. 정말 말씀은 감사한데 못 들은 걸로 칠게요. 아니, 진짜 돈 벌 줄 모르네. 그러면 소개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동민이 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면 우리 동민이는 공짜로 좀 봐줘. 다른 친구들은 다 제대로 돈 내고 다니는데 동민이만 공짜로 봐드릴 순 없어요.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저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혼자서 할게요. 참나, 요즘 조금 돈 벌었다고 기고만장한데 내가 진짜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볼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군다면서? 시댁 우습게 알다가 큰 코 다쳐. 우습게 아는 건 아닌데 자꾸 헛소리들만 하시잖아요. 자꾸 입으로만 도와준다 어쩐다 하시지 말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저한테 차라리 돈을 주세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공부방 하는 건데
거기서 소개비 남겨 먹을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벼르게 간을 내 먹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신우도 자기 엄마랑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오빠라고 신우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냉장고도 사줬다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축의금 딸랑 20만 원 넣고 신우 남편이랑 아들까지 데려와서 야무지게 밥만 축내고 갔었죠. 가족이라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비 달라 하는 건 정말 선 넘은 짓 아닙니까? 인간들이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 앞으로는 상종도 안 하려고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 했더니 신우가 드디어 미친 것 같다면서 오는 연락도 받지 말랍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과는 좋게 지내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리도 없고 시모한테 용돈 주고 신우에게 소개비 뜯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